안녕하십니까, 닥차TV 최호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내일 제가 그 방송을 개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미리 좀 하루 전에 녹화를 하고 내일은 방송을 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방으로 열지는 못하지만 장 마감 후에 이렇게 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차트 보시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네, 토탈 차트인데요. 일단 신저가 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었지만 얻어 맞았고, 그 다음에 반등 다시 줬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결국은 내려가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저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쪽으로 일단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방향은 하락 쪽으로 잡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다. 다만 추격해서 매도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토탈 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래도 왼쪽 저점은 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예. 자, 차트 토탈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탈 2. 자, 토탈 2는 저점은 일단 지속적으로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깨지진 않고 있죠. 그죠? 예. 일단 깨고는 있는데 크게 깨고 있진 않다. 그래서 조금은 다르게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어찌됐든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하방 쪽으로 좀 쏠려 있다고 보시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코인은 약간의 하락 에너지가 좀 강해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탈 3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 토탈 3는 좀 많이 다르죠. 먼저 크게 저점을 기록했었고, 그 다음에 강한 반등 이후에 저점을 이렇게 깨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여기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튼 전체적인 힘의 기울기는 하방 쪽으로 좀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도미넌스 차트. 자, 상단 추세선에 지금 계속 근접하고 있죠. 네, 근접하고 있어요. 살짝 주추세선이 깨지기도 했었지만 일단 반등을 주면서 주 하락 추세에 상단까지 지금 올라섰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이제 여기서 내려온 차트의 흐름이 조금 다소 아리까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정을 보이고 일단 신저를 기록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적인 에너지는 하락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도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쨌든 여기서 섣불리 최소한 여기서 섣불리 매수 포지션을 쉽게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C 파동이 어디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좀 더 내려오고 깊으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아직 3파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마무리 파동이 5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3파가 시작되고 5파가 끝나는 지점을 아직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최대 여기까지 예상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이로 보면 미니멈 이 자리도
구성으로 보면은 과연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까? 좀 아리까리하긴 해요. 예. 근데 어찌됐든 뭐 맥락상으로는 왼쪽 저점, 이 A파의 저점을 일단은 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안 깨졌죠. 그죠? 예. 지금은 아직 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깨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올라오고는 있는데 좀 추격해서 매수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예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주 추세를 살짝 깼다가 트랩을 보이고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 이더리움은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여튼 뭐 건드린 자체는 이렇게 뭐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후에 만약에 이 위쪽으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안착이 되면 뭐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깼었던 부분을 쉽게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는 없다. 트랩을 보였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리플도 저점 기록 이후에 반등을 강하게 줬었지만 저항권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썩 좋게 보이진 않아요. 그죠? 이 위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오스. 자, 이오스는 뭐 제가 계속 안 좋게 말씀을 이 하락 이후에 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안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 쪽으로 보기는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도 뭐 좀 버티다가 결국은 좀 더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뭐 솔라나는 좀 아쉬움이 있죠. 뭐 더 이상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려온 거는 좀 아쉬움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아직 주추세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냥 상대적인 양호.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상대적으로 좋다. 뭐 이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에이다고요. 에이다도 뭐 지금 모양을 보시면 뭐 이오스나 별 차이가 없죠. 근데 큰 흐름상으로는 에이다가 이오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흐름상으로 뭐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더 양호하다. 뭐 이런 정도.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다음 아발란체. 자, 아발란체도 지금 보시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죠?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틱. 잘 버티던 매틱도 이제 좀 신저를 계속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제 매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아직까지는 직전 저점을 깨트리긴 했지만 여기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맥락상에서는 그래도 좀 뭐 양호하다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자, 다음은 도지코인. 자, 도지코인도 지금 흐름이 뭐 썩 좋진 않아요. 그죠?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은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해외 선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오일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크루드 오일.
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죠. 88불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맥스 올라오면 뭐 최대 90불 정도, 90불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계치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88불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인데, 이 추세를 글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추세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안 보이네. 요 추세대까지 가는 게 아마 한 89불 정도 되고요. 그죠? 89불. 이 빨간색 선까지 가는 걸로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빨간색 추세가 90.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예,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 혹여 올라가면 89불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렇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듯이, 시장에서 얘기하듯이 오일 가격이 뭐 과거에 뭐 100불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단시일 내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추럴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가스. 자, 내추럴가스도 지금 보시면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항권에 걸려 있지만 일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저항권이 2.65 정도, 2.66 이 정도 돌파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2.78 정도까지는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지 여기 이제 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월물 변경이 나오면서 나온 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갭에 대한 저항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자, 골드도 지금 보시면 중요한 추세선, 요 추세선에 지금 저항을 정확하게 보이고 일단은 하락한 모습이고요. 단기 상승 추세도 깨트린 상태에서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상향으로 돌파가 된다면 아마 이번에는 이 추세를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 뭐 그래서 넘어선 다음에 움직임이 뭐 이런 박스권을 형성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방향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만약에 이 박스를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이제 요 추세선의 지지를 받았다가 뭐 움직임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자, 실버는 요번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진폭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도로 내려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받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박스권을 상향으로 돌파하면 일단은 올라가겠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저항을 골드하고 달리 여기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전저점을 지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지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보여진다면 이 박스가 돌파되는 자리에서 뭐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잡아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가 아래쪽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이 박스가 아래쪽으로 깨지기 시작하면 이 저점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지지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커퍼 구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자, 구리는 뭐 여기서 살짝 이 하단 라인이 깨지기도 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시키면서 일단 저항권에 이제 들어섰죠. 예.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반응을 보이고 뭐 크게 밀리기보다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크게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자리,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박스권이 뚫리기 시작하면 상단을 깨졌던 이 상승 트렌드에 대한 되돌림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위트. 자, 위트는 지금 보시면 좀 처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전 저점을 깬 상태는 아니어서 뭐 추가 하락에 대한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튼 지금 흐름은 직전 저점도 깨지고 있는 모습이 좀 흘러내리고 있다. 흘러내리고 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지키지 못할,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매수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확인을 하고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외 선물까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예상과는 달리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원래 형성했던 이 추세를 깨고 내려와서 지금 요 돌파했던 이 박스 트렌드를 돌파했던 자리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일단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 그러나 추세 이탈한 부분들은 저항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보이고 내려와서 이걸 깨고 이 주추세를 깨고 내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로는 예측이 쉽지는 않네요. 예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서 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꺾이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적어도 이렇게 깨지는 흐름,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제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하락 전환됐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로. 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살짝 반등을 주긴 줬는데, 저항권에서 지금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살짝 반락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뚫리기 시작해야, 그래야 뭔가 반등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태로서는 여전히 하락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섣부른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운드화고요.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죠. 동일해요. 지지를 보이긴 했는데,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를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요거 지지했다고 해서 이 전체적인 하락에 대한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끝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요 추세 정도는 돌파가 돼야 이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나. 자, 위에나는 정확하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트렌드를 터치를 하고 급반등을 줬어요. 근데 오늘 얘기로는 뭐 개입한다, 뭐 이런 중국에서 환에 개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등을 강하게 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는 거죠. 이 트렌드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 엔화. 엔화도 지금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이게 평가 절상된 거죠. 예. 차트가 거꾸로 돼 있어서 예. 평가 절상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일본도 저기 마이너스 금리를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엔화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추세를 아직 깨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추세를 깨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더 이상 상승을 지속하지 않고 지금 반락을 보이고 있는 차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추세가 깨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엔화도. 자, 다음은 원화입니다. 원화. 자, 원화도 지금 뭐 엔화 따라서 내려온 건지 워낙 상대적으로는 사실 강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대부분 돌파했는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돌파를 못하고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또 보이다가 지금 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아직은 뭐 어떤 명확하게 그러니까 원화가 상대 지금 아시아 뭐 위에나나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뭐 여튼 어쨌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트렌드가 일단 아직은 지켜지고 있지만 이 트렌드가 깨지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강세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주변국과 맞춰서 레벨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엔화 대비도 지금 보시면 살짝 자, 엔화 대비도 살짝 뭐 올라서긴 했는데 엔화가 약간 더 강세로 간 거죠. 그긴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여전히 이렇게 방향을 하락 쪽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엔화 대비 원화의 환율이 제가 전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트렌드도 지금 못 벗겨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깨지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깨져야지 제가 얘기하는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깰 확률은 상당히 뭐 아직까지도 높다. 근데 이제 방어를 어느 정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환율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어에 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위에나도 그 중요한 박스 트렌드의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온 상태고 엔화도 지금 신고가 경신을 하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뭐 결국 8.865 자리가 결국 깨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여전히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는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자, 금리가 이제 다시 좀 반등을 줬는데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파한 이후로 30년물 금리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 이 박스권 보이다가 만약에 위로 가기 시작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11월에 금리 인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11월 금리는 인상은 없다. 금리 인상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30년짜리 갖고 뭐 이게 얘기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0년짜리 보시면 마찬가지의 논리는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죠? 예,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위로 뚫리면서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간다. 그럼 이건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아래쪽으로 기울면서 전저점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트렌드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빠른 상황이긴 한데, 아마도 이번 주 안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년물 한번 보겠습니다. 2년물. 자, 2년물도 반등을 줬어요, 그죠? 반등 줬는데 이제 조금 약하죠,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하여튼 금리는 뭐 이 정도로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자, 다음은 미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스는 뭐 별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 뭐 그냥 와리가리 계속 약간의 수렴 형태, 그러니까 상단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아직은 수렴 중. 닥스도 마찬가지죠. 별 차이 없어요. 닥스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니케이 얘기하신 분 자주 계셔가지고, 그래서 니케이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니케이 225 찾아서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이게 선물인지 아니면 그냥 일단은 데일리로 나온 차트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찾아놓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림은 대충 비슷해 보이긴 한데, 자, 이렇게 뭐 일단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뭐 길이가 굉장히 다 길게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어가지고요. 일단 뭐 니케이는 오늘 살짝 반등을 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 그리고 이게 차이나 A50인데, 제가 이제 차이나 A50을 하여튼 뭐 올려놓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이거 확신을 못하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차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좀 올라왔죠, A50은. 자, 다음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일단은 추세 부분에서 반등을 지금 3일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추세를 일단 돌파해야 되겠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아직 뭐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이 추세만 돌파해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S&P 500 지수.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보이고, 그죠? 저항을 보이고 조정을 보였는데, 조정은 뭐 그런대로 뭐 그냥 뭐 심한 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할 만큼 하고 일단 반등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단 라인을 뭐 일단은 뭐 한 방에 돌파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뭐 확신할 수는 없는데, 요번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거를 조금 이렇게 훼손시켰다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조금 버텨줬으면 이제 쉽게 돌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저항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마무리가 되면 다시 흐름은 이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고요. 다음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자, 나스닥 종합지수도 뭐 흐름상으로는 비슷하죠. 흐름상으로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제 머지않아서
이런 자리가 돌파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은 해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당장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다음은 나스닥 100 차트입니다. 100 차트. 나스닥 100 차트에서 이렇게 뭐 흐름상으로 이제 파동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파동 얘기를 좀 드리면 여기를 이제 4번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5번이 이제 시작된 건지 아니면 여기가 이제 A파고 여기가 B파고 C파가 한 번 더 올 건지 뭐 이렇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파동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 파동이 5번이 시작됐다라고 아직은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번이 시작된 거라면 이제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에 5번이 시작된 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최종 고점 여기를 결국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돌파했다가 한 17,000 정도,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한 17,000 정도를 한번 때려주고 그리고 뭐 조정이 다시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해석을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000을 가면 또 이제 환호가 나오겠죠. 환호가 와 하겠죠. 그러면 이때 또 그때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네, 아직은 그 파동이 나오는 건지를 확신할 수 없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요 추세에 대한 저항을 보이고 다시 반락을 줬는데, 아직은 이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아마 이 추세가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가 먼저 돌파되느냐, 아래로 먼저 깨지고 내려가느냐. 물론 아래로 깨진다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워낙 강력해서 쉽게 뭐 이렇게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지금 아래가 먼저냐 위가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로 넘어가서요.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가 아니라 늘 제가 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갭을 만약에 채우게 되면 사실은 채웠다가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일단은 급락세 전환을 만들었었고,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그렇게 도로 이제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연달아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 축적을 좀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아이폰 15가 뭐 오늘 공개된다 그러나요? 오늘 15가 공개된다고 하여튼 이렇게 들었는데, 뭐 이 여부에 따라서 일단 이거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조금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뭐 어렵게 오르고 있는데 일단 추세에 근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한번 강하게 좀 한번 쳐줘야 그래야 이제 다음 행보가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에 왔다는 거죠. 여기서 반락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조금 여유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냐. 자, 다음에 AMD. 자, AMD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깨지고 되돌림 주고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이 저점을 아직 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좀 빨리 올라서서 이 자리가 이제 확보가 되면 의외로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한 반응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 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자, 인텔은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덜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인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키 맞추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시장도 키 맞추기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도, 키 맞추기. 그러니까, 원래 셌었던 주도주들의 조정, 쉬어가는 거죠. 조정이 있는 틈을 타서 이들 좀 별로 못 올랐던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가 돌파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42불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세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이들 종목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2불 정도를 타겟으로 보시면 아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인텔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메타도 뭐 꾸역꾸역 올라오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타는 뭐라 그랬어요? 워낙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뭐 그렇게 메리트가 큰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메리트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일단 추세대에서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급락세를 보이지 않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위로 돌파되느냐, 아래로 깨고 내려오느냐. 근데 이제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올라가도 이렇게 전고점에 대한 저항권들은 여기서 한번 버티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이렇게 만만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도 뭐 중요한 추세를 잘 지키고 단기 하락 추세 돌파하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렇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다만 이제 여기서 쉽게 그러니까 힘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면 이전 고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자, 아마존은 제가 이제 뭐 트렌드가 깨지지 않은 뭐 거의 지금 몇 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트렌드를 잘 지키고, 그죠? 제법 잘 지키고 올라간 상태야. 그래서 전고점 라인까지 일단 거의 다 왔는데, 일단 돌파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돌파가 되면 뭐 그 다음 고점까지도 열어놓을 수 있는데, 한 방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고점 돌파를 자신있게 보이는지 아니면 저항을 보이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 일단 뭐 움직임 자체는 괜찮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줄 수 있다, 이 움직임을. 그래서 조금 더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구글. 자, 구글도 마찬가지죠. 아마존, 구글 이런 종목들이 기존 트렌드를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승 트렌드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전고점까지 정도는 충분히 트렌드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어제 완전 이제 뭐 강력하게 상승을 보였죠. 하루에 10%. 대단합니다. 그죠? 일단은 뭐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저항권에서 한번 저항을 보이고 와리가리 하다가
강하게 돌파. 근데 이제 일단 뭐 이 갭 구간에 들어섰어요. 갭 구간에. 예, 갭 구간에 들어섰는데 글쎄요, 뭐 여기가 뭐 이렇게 뭐 쉽게 뚫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려운 자리는 아닐 것 같다. 이 갭 자리는 어떤 막 그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서 만들어진 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갭에 대한 저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트렌드에 대한 추세 저항, 추세 저항은 좀 자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넘어서기 전에 갭하고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 저항을 보이는 건지 갭 저항을 보이는 건지는 뭐 섣불리 쉽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래서 갭 자리보다는 이제 전고점 추세 뭐 이런 자리에 대한 저항을 생각을 하시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네이버래. 자, 엔비디아 살짝 지금 신고를 못 내고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하고 살짝 내려온 상태긴 한데요. 트렌드도 뭐 깨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는 그렇게 중요한 트렌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깨진 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뭐 이거 깨졌다고 해서 뭐 급락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금 현재 흐름은 다소 좀 그 숨고르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추가 하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도로 내려왔어요. 그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렸는데 이게 내려온다는 자체가 이렇게 계속 내려온다. 중요한 저점 자리인데 계속 내려온다는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올라설 때까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라부. 자, 라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6불 위상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뭐 참고로 이게 릴리인가요? 뭐 이름은 릴리라는 거죠. 엘리릴리. 엘리릴리 앤 컴퍼니. 자, 뭐 하여튼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제가 일단 뭐 누구한테 얘기 듣고 한번 분석해 봤던 건데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무섭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매일매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네요. 네. 자, 그럼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코스피. 자, 코스피가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은 했는데 장끝 무렵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 내일 모레 목요일이 글자가 안 써지네요.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9월 만기는 되게 중요하죠. 9월 만기는 우리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위칭데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모든 선물은 이제 3개월이고 옵션 선물이 이제 만기가 3개월마다 홀수달 분기 마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3, 6, 9, 12. 그리고 옵션은 이제 매달 그리고 뭐 하루에 뭐 데일리로 지금 보면 이제 뭐 최근에 또 생겼죠. 그래서 하여튼 주간 옵션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최근에 뭐 생긴 거는 제가 신경을 안 써가지고 하여튼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뭐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건 결국은 개인의 돈을 기관이 계속 빨아당기겠다는 얘기죠. 기관이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옵션 시장이 자꾸 개설되는 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 시장 따라서 간다고 하긴 하지만 결론은 그게 다 개인의 돈을 기관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동시 만기 전에 오늘 만약 이렇게 돌파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또 쳐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전저점을 깨뜨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석 전에 이 위로 강하게 최소한 이 강하게 위로 올라서 줘야 되는데 기대가 좀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추석 전에 거래일수로 따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11일 지난 금요일 날인가 11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할 때 11일 남았다 그랬는데 이제는 오늘도 끝났으니까 아니구나 10일이 아니라 14일인가 15일 남았다 그랬는데 오늘 끝났으니까 결국 추석 전으로 따지면요 지금 11일 남은 거예요. 11일 이제 11일 남았어요. 2주 남짓 남은 거예요. 이 11일 동안에 우리나라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이렇게 강하게 갭상승 이후에서 전고점이라도 이렇게 돌파가 나왔었다면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나왔었다면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한 되돌림 한번 저항을 받고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결국은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결국 좋게 봐야 쌍바닥 개념 이 정도 이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이라도 당장 뭐 치고 나간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뭐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만기가 내일 모레니까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빨리 이 트렌드를 넘어서야 돼요. 이 하락 트렌드를 뭐 이거는 뭐 사실 어렵지 않게 돌파가 됐는데 이것도 빨리 넘어서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간신히 걸쳐져 있는데 내일은 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줘야 돼요.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빨리 돌파가 돼야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도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코스닥도 뭐 모양은 훨씬 더 전체적인 힘의 균형이나 모양은 훨씬 더 좋긴 좋았는데 제가 그랬죠. 워낙 올라갈 때 시총 상위 일부 종목만 갖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상승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마도 주가는 이렇게 쉽게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도 훨씬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나마 조금 버티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확연하게 딱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LG엔솔. LG엔솔은 일단 쳐져 내리고 있고 중요한 저점까지 일단 내려온 상태죠. 매우 지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르게 하락 추세를 넘어서는 흐름이 빨리 나와줘야겠죠. 여기를 빠르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그래도 계속 선방을 하고는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중국 그건 뭐죠? 무슨 회사인지 하여튼 거기에 뭐 공급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좀 한번 얻어맞았는데
아니라고 부인하고 뭐 이러고 하면서 일단은 안정감을 조금 찾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LG화학, LG화학 여전히 매가리가 없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저점 돌파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뜨리지 않고 빨리 올라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삼성 SDI 와, 안 깼다고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자신있게 깨버리네요. 그죠? 자신있게 깨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락 추세를 빨리 넘어서야 되겠죠. 이 하락 추세를 빨리 넘어서 줘야 그래야 뭔가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반등하고는 있지만 불안불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데요.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 중간에 하루 반등을 줬긴 했지만 흘러내리고 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추가 하락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자, 에코프로는 뭐 그나마 제가 만약에 여기서 위로 돌파가 나오면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나왔죠.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예. 조금 더 안 좋죠. 근데 83만원대 중후반 정도 들어오면 반등 가능성은 열릴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만약에 약하게 나오면 결국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83만 6천원 지지 여부. 아직도 10만원 정도 남아있긴 한데요. 일단 83만 6천원 뭐 이 근처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어쨌든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둔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일단은 뭐 좀 버티고는 있어요. 그죠? 버티고는 있다. 박스권 흐름 버티고는 있는데 과연 이제 위로 나올 것이냐 위쪽으로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도 뭐 나름 잘 버텼죠. 버텼는데 오늘은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저점 아직 깨지지 않았지만 전저점 깨지기 시작하면 추가 하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뭐 별거 없다 그랬죠 제가. 이런 차트에서는 사실 큰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번에 올라간 것도 사실은 되게 신기했었어요. 자, 네이버는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강했어요. 그래도 제법. 버티고는 있죠.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연하게 튀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몰리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상승세를 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상승세를 그래도 종가까지 유지해 주는 것을 보면 나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는 뭐 하방 경직은 뭐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가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빨리 이렇게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래쪽이 지켜질 가능성 뭐 아직은 5대5다 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뭐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군이죠. 예, 지금 자, 일단 뭐 하락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워낙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하락이 뭐 이렇게 막 쉽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위로 뚫리든 아래로 좀 더 조정이 나오든 뭐
양당 간에 일단 어떤 확실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최근에 좀 반등을 살짝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LG전자. LG전자는 그냥 뭐 현재로서는 그냥 박스. 예, 제가 뭐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락은 좋은 하락이 아니다. 어쨌든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네, 퓨처엠도 뭐 나름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결국은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나름 양호한 종목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할 정도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은 긍정적인 시총 상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상승 흐름으로 방향성을 만들어 준다는 확신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자 시장을. 예. 지켜보자에 일단은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지켜보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방송하는 날인데 일단 하루 당겨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문제, 교육 문제는 상담하신 분들도 좀 계셨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제는. 그래서 개별 교육 그리고 그러니까 그룹 교육은 이제 아예 그룹 교육은 조금 가볍게 해서 만들어지는 교육. 그래서 인원수는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진 않고 뭐 한 번 정도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나머지 다 온라인으로 하는 한 8회 정도 내외의 교육. 그래서 첫 티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렇지만 좀 차별화된 교육, 기초적이라도 차별화된 교육,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룹 교육을 했었는데 그룹 교육 여의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별 교육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1대1 교육, 단 1대1 교육으로 하는 만큼 시간은 좀 축소가 될 거고요. 왜냐면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 조절이 용이하다. 예. 그러니까 뭐 그룹을 하면 딱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1대1은 일단 정해놓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도를 좀 빠르게 나가서 빠르게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약간은 이제 템포 조절을 조금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고요. 1대1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수업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일단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라이트한 기초교육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었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숨고르기를 한 상태에서 조금 아버님도 좀 아직 좀 회복이 다 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일단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작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초교육은 최소 인원을 한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10명 정도로 스타트 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 인원 10명, 최대 인원은
한 2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너무 많이 하긴 그러니까 일단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온라인 교육이라서 뭐 이렇게 뭐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오프라인에서 20명 만들려면 교육하려면 쉽진 않은데 한 번 정도는 이제 강남권이나 뭐 이런 데서 교육장 하나 빌려가지고 오리엔테이션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스타트 하게 되면 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조사 차원이니까요. 예, 연락 주세요. 부담 없이. 예. 그래서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뭐 제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부담이 없을 거냐 뭐 이렇게 한번 부담이 없을 수는 없는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그럴 테니까요. 기존에 만약에 수업료 저하고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도 수업료 부담이 있었다. 이 강의가 정말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강의인지 알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뭐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분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니까 일단은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뭐 빨라야 11월, 뭐 12월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약 한 2달 이내의 과정이니까요. 한 8회에서 10회 맥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시장이 만만치가 않다. 뭐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만기까지는 일단 불편한 장세,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이게 답답한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만기 때는 좋은 거는 또 하방도 그렇게 확 열리는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